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만드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뒤에 백단만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는 게 바로 유닛 테스트, J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능력 단위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라고 하는 그 능력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시험을 볼 거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 갖고 좀 배우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라서 보시면 되고, 네임 값은 보통 이제 요거 필드명으로 이제 비슷하게 해줍니다. 네임 값은 필드명으로 똑같이 해줘요. 그리고 성별은 원래 라디오 버튼으로 만들어야 되지. 얘를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 남 이렇게 해서 성별, 그다음에 여 이렇게 해갖고 성별. 네임 값은 같게 해줘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택한 값이 남이면은 남으로 넘어가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밸류에 있는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밸류에 있는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선택했으면은 남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은 남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밸류 오른쪽에 있는, 그쵸? 어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m이라고 하는 값, f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메일 폰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그 가입 춤이 남았네. 가입 날짜랑 뭐 이런 것들은 이메일은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렇게 해갖고 적어주시면 되고, 취미는 멤버 합의. 나머지 것들은 디폴트로 해갖고 내가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디폴트로 해갖고. 근데 만약에 내가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데이트로 해도 되고 하는데 이걸 스트링으로 바꿔도 돼요. 만약에 이제 A 파일 쓰면은 이걸 스트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날짜를 꼭 데이트 타임스탬프로 안 해도 돼요. 날짜가 연, 월, 일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트링 정도 스트링으로 이제 저장을 하셔도 나중에 이제 그 갖고 와서 쓰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뭐 변화는 해주고 막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스트링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날짜를 스트링으로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폼 태그 안에 그 input div 써야 되지. div 만들어서 submit이랑 이제 input submit value 해갖고 가입 진행하시고 진행시켜. 그 다음에 리셋 해갖고 취소하는 거 취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 그 취소를 리셋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다 없어지는데 요즘 뭐 뒤로 가기 같은 걸로 이용해갖고 하니까 얘를 뭐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버튼을 만들어서 온클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온클릭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도 되는데 우선 기본값은 리셋이에요. 리셋. 그거는 이제 일단 완성되는 거 보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완성되는 거 보고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하고 메소드는 이제 안 썼네. 폼 태그는 액션하고 메소드가 필요한데 이 값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액션 메소드는 그 리퀘스트 매핑에 해당하는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웹 서블릿에 적었던 게 이제 리퀘스트 매핑의 밸류 값으로 맞춰주는 거지. 이걸로 맞춰주는 거다. 그래서 register do라고 하는 요거 URL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post라고 적어주십니다. post 이렇게. 왜냐면은 do get은 이미 그 페이지 이동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이동용 사용을 했고 그 다음 do post는 이제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놨죠? get post 이렇게 바꿔놨죠. 멤버 레지스터 좀 do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뭐 그 CSS 같은 거는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가 이제 CSS 넣을 거면 CSS 폴더 만들어서 CSS 폴더 만들어 주시고 CSS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CSS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 그래서 이제 CSS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찾으면 돼요. 없으면 찾아라. 없으면 CSS 파일 찾아서 이제 뭐 main.css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main이라고 하는 CSS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마진 레프트 0이었나 그쵸? UL이라고 하는 거 그 동물뱅이 없애고 그쵸? 디스크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진 좀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했었어. 자,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쵸?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그 register.jsp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어서 회원가입, ID, 비밀번호 막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멤버 VO 보면서 쭉 만들었죠.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동작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의 페이지 이동용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이걸 보여주게 하는 거는 이 메소드가 이 레지스터 쇼 레지스터 폼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해서 뷰 리졸버에다가 이제 뷰 리졸버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요 메소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 메소드는 알아보기만 쓰시면 돼.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ABCD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 메소드 명은 이제 show register form. 이 메소드가 레지스터 폼을 보여주는 그런 메소드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쵸? 그렇게 메소드 명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입 버튼을 딱 누르면요. 이 폼 태그 있죠? 폼 태그가 동작을 할 거예요. 폼 태그가 동작을 할 거고 폼 태그가 동작할 때는 같은 URL이지만 포스트로 해갖고 이게 동작하도록 한다. 데이터 저장용인 여기 보면은 메소드가 포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메소드가 동작을 할 거예요. 요 메소드는 뭐냐면 레지스터 멤버 회원을 가입해주는 그런 메소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 가입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입 버튼 누르면 포스트가 동작해서 멤버 레지스터 점 to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멤버 레지스터 점 to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그 쿼리 스트링이 만들어질 거예요. 쿼리 스트링이 만들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스트일 거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걸 가져다 쓰는 방법이 이전에 했었던 방법 어떻게 했었어요? 이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야 돼.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quest.get parameter, 그죠? get parameter. 예전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프링이라고 해갖고 리퀘스트를 못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쓸 수 있냐? 서블릿 컨테이너, 즉 와스를 우리가 이제 얹어서 쓰기 때문에, 와스를 우리가 연동을 해서 스프링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와스 즉 그 서블릿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요 객체,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멤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쓰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스프링에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그 다른 게 뭐냐면은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받는 거야.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여기다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골뱅이 쓰고 리퀘스트 파람 해갖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럼 매칭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방향키 화살표를 위로 눌러보시면은 어노테이션 인풋 할 수 있게 나와 있어.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바인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노테이션 적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할게요. 멤버 아이디 스트링 멤버 아이디, 그리고 여기 앞에 콜론을 이 콤마를 붙여줘야 되겠지. 이렇게 콤마를 붙여줘. 그러면요, 자, 이 네임의 값과 이 변수명이 똑같으면은 여기에 그 값을 리퀘스트 게 파라미터 한 것처럼 갖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쿼리 스트링 그 느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 있죠? 그걸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매핑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같고 이 세 개가 같으면, 삼박자가 맞으면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얘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까지 생략이 가능한데 우선은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것을 좀 익숙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쓸게요. 생략이 가능한 거는 생략 안 하고 다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써야 되겠지. 이거 쭉 써야 되겠네. 멤버 pw name, 그쵸? 그 다음에 age도 쓰고, 그쵸? age는 근데 int니까 int age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 또 뭐 써야 돼? 젠더도 써야 되네, 그쵸? 젠더, 이메일, 스트링으로 해야 되는데, 젠더, 이메일, 폰 어드레스, 합의 하면 끝나는 거죠. 이메일, 폰 어드레스, 합의.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어느 위치가 같아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컨트롤 VV 해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V. 멤버 에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멤버 젠더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이 위치가 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멤버 이메일 컨트롤 V 그 다음에 멤버 폰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 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컨트롤 CV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네임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위치에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equest.get parameter 해서 썼던 것을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갖고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다. 그러면 정말로 갖고 왔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 변수를 다 다룰 수도 있지만, 이 변수들을 일일이 직접 다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객체에다가 담아서 다루는 거죠. 객체에다 담아서 멤버라고 하는 타입에 요거 임포트 잘 해주세요. 멤버가 되게 많아요. 멤버가 이것저것 되게 많아서 임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 멤버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임포트를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거 있죠? KR
kr.co.쿠팡, 그쵸? 쿠팡에 이제 이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 멤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뉴 멤버 해갖고 이제 그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9개에 대한 생성자를 좀 만들어줄게요. 9개에 대한 생성자. 멤버로 들어가서 멤버로 들어가주세요. 멤버로 들어가서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네. 생성자는 2개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 생성자 멤버, 기본 생성자 멤버, 그 다음에 4개 볼 수 있는 생성자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아마 이 밑에서 3개는 빼고 만들면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멤버 아이디, PW, 네임, 에이지, 젠더, 이메일, 폰, 어드레스, 합인데 밑에 3개만 빼면 돼요. 밑에 3개만 빼면은 이제 요거를 그 하나의 그 객체로 이제 하나의 참조 변수로 이제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객체를 사용해서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멤버 클래스예요. 멤버 클래스. 멤버 클래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엔터 소리가 나네. 그쵸?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갖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우리 투스트링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해당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member.toString을 이용을 해갖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쵸? 이거 데이터 넘어오나? 그거 확인할 때 이제 toString을 사용을 하죠. 멤버에다 다 담아서 멤버에서 이제 그 갖고 온 값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서버 올려서 데이터를 대충 적은 다음에 콘솔 창에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워드라고 안 적었네. 이거 패스워드라고 안 적었네. 새로 고침 충분히 하시고, 그쵸? 그래서 이걸 누르면 콘솔 창에 떠야 돼. 콘솔 창에 포스트로 하는 거니까 우선은 리턴에 있는 값이 없으니까 붙이긴 붙였는데 여기 이제 값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콘솔 창에는 내가 입력한 값이 이렇게 떠야 됩니다. 입력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한글이 깨져버리네. 그럼 인코딩도 해줘야겠다. 그쵸? 인코딩도 해줘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 좀 해주세요. 콘솔창에 떠야겠네. 우리가 한글을 보내는데 한글이 깨져서 모든 UR에 대해서 한글을 UTF-8로 인코딩 해줘 라고 하는 필터를 등록할 거예요. 등록. 서버 내려주시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web.xml web.xml 필터를 등록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웹 인포메이션 밑에 있는 web.xml로 가보시면 웹앱의 웹 인포메이션 밑에 있는 web.xml로 가셔서 필터를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URL에 대해서 필터를 등록해보도록 할게요.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이기 때문에 필터 태그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필터 불편하네. 이거 안 나오니까 적으면 바뀌네. 쓰지 말아야겠다. 필터 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필터. 그래서 필터 네임 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필터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
우리 필터 이름은 인코딩 필터 이렇게 적어줄게요. 오타가 안 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는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서 원래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는 거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 패키지에 웹 패키지에 필터 패키지에 캐릭터 인코딩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오타가 없으면 클릭했을 때 이게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이동을 할 겁니다. 캐릭터 인코딩 필터 이동을 할 거라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 눌러보면은 알 수가 있어. 눌러보면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난 오타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에 init param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이 필터를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줘야 되는 초기화해줘야 되는 값들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는 인코딩이라고 하는 파람이 있는데 그 파람에다가 밸류 값을 UTF-8로 하겠다. UTF-8 나 우리 UTF-8로 인코딩 할 거니까 이렇게 UTF-8로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init param 해갖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 라고 해갖고 포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필터 클래스를 등록을 해주고 그럼 이게 이제 필터기 정수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수기. 그러면은 이 정수기에다가 수도를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 수도에 해당하는 거는 URL이죠.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 그 URL에 해당하는 그 URL 패턴을 매핑을 해줘야 돼요. URL 패턴을 매핑. 그래서 매핑을 할 때는 필터 매핑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수도관 꽂겠다. 수도관에 꽂아버리겠다.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필터 내가 만든 필터 이름은 인코딩 필터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인코딩 필터를 내가 만들었고 그걸 사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관은 URL 패턴에 해당하는 거죠. 사용자의 요청에 해당하는 부분, 사용자 요청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슬래시 별표 이렇게 해갖고 슬래시 이하 모든 URL에 대해서 인코딩 필터를 동작하도록 하게 해서 인코딩은 UTF-8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원래는 그 웹 프로젝트 할 때 클래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데 클래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스프링에 와서 이렇게 웹.xml의 태그를 이용을 해갖고 쓰게 이렇게 했었어요. 쓰게 지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해갖고 이거 이제 오류가 없으면 오타가 없으면은 그쵸?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오타 났을 수도 있으니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면 이제 한글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한글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필터가 동작을 해서 한글 같은 게 이제 깨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리퀘스트 셀 캐릭터 인코딩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안 해도 돼요. 필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한 번만 적은 다음에 그 필터로 모든 URL을 다 매핑을 시켜서 필터링을 해서 인코딩을 UTF-8로 해주게 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이거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도 했어도 됐었어요. 클래스 만들어서 필터 클래스 만들어서 따로 해보진 않고 여기서 이렇게 웹.xml에서 태그로 진행을 해봤습니다.